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좀 답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미국 증시가 모두 올랐었고 아시아 증시도 잘 올랐는데요. 유독 우리 증시만 하락을 했었죠. 장 초반엔 좀 양호하나 싶었는데 마감에 가까워질수록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코스피 0.9% 내렸고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런저런 피해가 생길 거다라는 우려감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건데요. 어려운 장입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증시만 따돌림 당하는 모습도 조금 더 아쉽기도 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촘촘한 전략 필요하겠죠.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투자의 해답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배트맨 여전히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샵 4989번 역시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저희 스마트폰 통해서 전문위원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자,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겁니다. 이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6글자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은요. 장중에 정말 고퀄리티 시황 리딩 챙겨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급변하는 시장에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많이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들어오시고 많은 이야기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용지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불법 유사수신행위, 불법 무인가 영업행위나 불법 대여계좌 가입 및 홍보 권유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트렌드를 제대로 읽는다. 지금 이 시간 메가트렌드 이현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 참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참 잘 오르는데 우리 증시만 참 못 가고 있어서 오히려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오히려 다 같이 떨어지면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럴 때 조금 더 속이 상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미증시를 비롯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증시도 이 경기 이 양적 완화 기대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선진국 증시도 가고 지금 이제 신흥국 증시도 전체적으로 가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락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어떤 현 정부의 이 정책 부분이 성장이 아니라 좀 소득 분배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사실 증시에 그렇게 이 유리한 그런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은 아니란 점, 일단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좀 이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일본의 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는 그런 이제 어떤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사실상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다, 확실하게 이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수출 무역 관리령 시행령 개정 위한 이 의견 접수가 오늘로써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여기에 이제 처음부터 즉각적으로 좀 반발을 했었고 계속 이걸 이제 철회해야 된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입장을 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면은 오늘 이제 24일 오늘 기준으로 내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판단을 했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포함해서 뭐 현 선물 가릴 것 없이 굉장히 큰 매도세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뭐 중국 증시 괜찮습니다. 일본 증시도 괜찮고 뭐 이 반도체 비중이 좀 큰 반도체 업종 비중이 큰 대만각권 같은 경우에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좀 하락세를 보였던 그런 좀 하루였다.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또 우려가 될 수 있겠지만 글로벌 증시가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만 계속 이렇게 디커플링 반대로 가는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지속되기보다는 다시 커플링 될 확률이 좀 크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얘기가 그나마 조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디커플링이 뭐 계속해서 이어지기보다는 금세 다시 동조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봐주셨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일본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한 건 아니잖아요. 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를 할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미리 좀 내렸으면은 만약에 공식 발표가 딱 됐을 때 더 빠질까요? 아니면은 그나마 좀 미리 빠졌기 때문에 덜 흔들릴까요?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은데요. 항상 이 주식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용어가 바로 선반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오늘 미리 다 선반영이 됐다 하면은 이제 실제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해도 이미 뭐 반영됐어. 이제 반영될 만큼 반영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올라야 돼.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를 한다 그래도 사실상 이 일본의 어떤 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그러한 소재를 우리나라가 수입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하기가 조금은 까다로워진다는 것이지 아예 수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갑질이라 그러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너희가 우리나라 소재를 그동안 편하게 가져갔는데 이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딴지를 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고 결국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소재를 팔아야 돈을 버는 구조인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재, 3대 소재를 일본이 팔지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소재를 못 구해서 안 달라지만 반대로 일본도 이 전 세계 D램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두 업체가 시장 점유율이 7할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7할의 어떤 공급망에 소재를 공급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해지고 거기에 대한 원활함이 이제 조금 불편함으로 바뀔 뿐이지 사실상 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한일 무역 전쟁이 펼쳐진다 그러면은 결국 지금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화해 제재를 조금은 완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 미국 내 화해 제재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업체들에게는 그 길을 조금씩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만약에 일본에서 정말 이 반도체 3대 소재를 규제를 한다. 그래도 결국 나중에는 그 일본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소재 공급을 다소 원활하게 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로 이해가 쏙쏙 됩니다. 사실상 또 대외적으로는 금리 인하 이슈도 있고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슈에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시장이?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뭐 우리나라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의 이 전자 업계에서도 굉장히 좀 큰 반발이 있었고 공동 좀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공급 D램 관련해서는 세계를 거의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데 미국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첨단 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러한 미국 업체들이 만약에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이게 우리가 반도체 공급을 원활하게 받지 못해서 힘들어요.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트럼프 지금 재선이 1년 정도 남은 기간에서 당연히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본의 아베랑 골프를 치면서 이거 사전에 다 이야기된 거다. 한국의 반도체를
이 미국과 일본이 타겟으로 한 거다. 그런 뭐 소문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당연히 반도체 가격 급등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10% 이상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그로 인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일한 회사죠. 마이크론이라는 업체도 우리나라 SK하이닉스보다 몇 배도 큰 상승이 나왔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결국 반도체 가격에 급격한 발작이 일어나면 결국 이게 전 세계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퍼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잘못이라고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이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일본의 잘못이 크다. 왜 그렇게 야비한 술수를 부리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좀 더 좀 평온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일본 불매 운동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좀 급격하게 대응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좀 더 이제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더 이렇게 온화한 그런 제스처를 표현을 한다면은 전 세계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과 이미지가 일본을 능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렇게 시장 마감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은 이슈와 더불어서 투자 전략까지 조금 더 꼼꼼하게 가져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와 투자 전략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일본이 수출 절차 관소화 대상인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고시했고 대부분 찬성 의견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에 이현석 전문위원은 북한 핵실험 당시 V자 반등을 떠올리자라는 투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슈 이야기는 앞에서 좀 많이 했었고 일단 또 주목이 되는 게 투자 전략 이야기입니다. 이 북한의 핵실험 당시에 V자 반등을 떠올리자라는 전략을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지금은 이제 좀 북한과의 관계가 좀 많이 개선이 돼서 그쵸.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그러한 이슈가 전혀 안 들리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근데 이제 뭐 간간히 미사일 한 번씩 발사하고 그러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이 북한이 이전에 핵실험을 했다.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증시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거든요. 맞아요. 이제 좀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진짜 너무 한다. 왜 우리나라 증시에까지 피해를 주냐. 그렇게 좀 억울해 하신 분들도 제가 많은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푸드옵션 샀냐 이런 얘기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글로벌 증시가 다 좋았는데 북한이 핵실험했다는 그 이슈 하나만으로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만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 수출 규제랑 별로 크게 다를 게 없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일본 자국 내에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전 세계가 북한을 제재하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북한이 제재를 계속 받고 있고요. 똑같습니다. 일본이 조금 뭐 비열한 방법 그리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경제 보복을 하게 되는 것과 북한이 옳지 않는 방법으로 핵실험을 하고 무력 시위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 거의 이제 동일선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닌 전 세계 경기 순환 주기 큰 어떤 이 경계 맥락에서가 아닌 조금 단발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좀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2017년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게 2017년 9월 3일이었습니다. 요때 이제 확대해서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은 금요일 날 그래도 증시가 뭐 괜찮게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갑자기 이제 9월 3일 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고 요 구간에서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을 했는데 문제는 양봉으로 좀 바로 회복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증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쭉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심각한 만큼 중국은 현재 사상 최대 경기 부양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고요.
이거는 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미국도 현재 7월 금리 인하를 거의 이제 할 것으로 기정사실화됐고 그리고 이제 내일 있을 유럽의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뭐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도 좀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이야기가 분명히 좀 나올 것으로 시장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증시가 우리나라만 계속 하락하고 글로벌 증시는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만약에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의 이 디커플링 현상, 반대로 가는 현상이 계속 확대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나라 증시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될 시기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일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개념으로 접근해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히려 지금 대외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호재거리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조정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조정이 아주 깊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2,100을 좀 무너지기는 했지만 매수 기회로 지금부터 접근해도 된다라는 걸까요? 네, 지금부터 저는 이제 좀 분할 매수로 우리나라 증시를 대응을 해도 된다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저는 이제 환율을 조금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달러 강세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원화는 약세가 나오고 그러면 이 환차익적인 부분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에 크게 유입이 되지 못해요. 근데 달러 강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유입이 됐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부분이 반도체의 단기적인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떻게 보면 반도체 쏠림 현상 때문에 이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만큼 미국 증시도 올랐고 유럽 증시도 오르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이제 달러 강세는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이 각국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달러 강세가 나온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현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달러 강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증시가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분할 매수 기회 제대로 잡아야지만 시장이 오를 때 조금 더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겠죠. 함께 제대로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도 이따가 진행이 됩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고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받고 있고요. 그리고 문자 번호 샵 4989번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이따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후 섹터와 종목 이야기로 바로 돌아올게요. 네, 매주 수요일 이현석 전문위원의 특별한 코너 LOV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과 사랑에 빠지는 특별한 시간인데요. 자, 먼저 LOV의 뜻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LOV는요, 일단 하반기 시장을 책임질 섹터들의 약자입니다. L은 LNG의 L이고요. O는 5G의 O입니다. 그리고 V는요, EV, 일렉트릭 비히클이죠. 전기차의 V였고요. E는 OLED의 E입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이 LOV 섹터 중에 하나씩 골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종목들도 드렸었는데 자, 오늘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를 구해줄 LOV 섹터와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 알아볼까요? 오늘은 러브의 L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은 이 올레드의 L인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어떤 올레드 투자가 뭐 지연될 것이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이전에 올레드 관련주들이 좀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러한 소식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대부분 올레드 관련주들의 주가가 고점 부분을 회복을 했고요. 오히려 더 많이 오른 그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이 올레드 관련 이슈 중에서 LG 디스플레이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뭐 들은 내용이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10.5세대 올레드에 3조 원을 투자를 했다.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도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지만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종목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냐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대형 올레드 패널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 생산하는 회사 중에서 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무이한 회사입니다. 뭐 이제 나중에 중국이 따라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중국의 대형 올레드 TV 패널이 아예 생산이 되고 있지 않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에서만 이 대형 올레드 패널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의 기술 초격차 그 전략과 동일하게 LG 역시도 우리는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겠다.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를 좀 단행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R&D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사야 되냐? 저는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5G랑 굉장히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에 현재 5G 관련 통신 장비 업체들의 주가는 저점 대비 뭐 3, 4배, 많게는 10배까지도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SKT, 그다음에 KT, LGU+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 산업이 처음에 좀 이렇게 크게 일어날 때 항상 대기업은 일단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악화가 됩니다. 오히려 더. 그게 이제 최근에 이통 3사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향후 이제 몇 년간은 이러한 실적,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실적이 계속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LG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유일무이한 대형 올레드 TV 패널 생산 회사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주가는 선반영이야. 그래서 지금 실적이 안 좋아도 지금 사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큰 수혜를 이 콩고물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대형 올레드 패널 장비 회사를 사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의 주가도 지금 벌써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바닥 대비 많이 이제 최저점 대비 주가가 50% 이상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올레드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하반기에 중국의 대규모 발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전 세계에 이렇게 넓게 좀 분포해 있고 전 세계 시장을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도 장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만약에 이 디스플레이 대형 올레드 패널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중국 반도체 구기가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를 납품을 하지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결국 장비가 없으면은 뭐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디스플레이 올레드를 만들려고 해도 우리나라 장비 아니면 다른 이제 선진국들의 장비를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제가 올레드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LG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올레드를 만드는 어떤 장비 회사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회사에 주목을 하시면 우리가 향후 뭐 1, 2년 안에 충분히 좀 좋은 그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로보이의 이 올레드의 이 섹터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고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볼 때는 아직은 아니고 이곳 쪽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쪽에 수혜를 받는 관련주를 알아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제 역할상 이 종목이 무엇인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네. 혹시 알려주시나요? 네, 저희 이제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내일
장 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저번 주에 바로 이제 저희 이제 방송이 끝나자마자 그 종목이 뭐예요? 그러면서 바로 물어보시고 왜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러면서 나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지금은 여러분들 증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쉬셔야죠. 제가 지금 알려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뭐 이제 매수나 매도나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빨리 알려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내일 아침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조금 방 분위기도 좀 지켜보시고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요, 이런 알짜 종목들 다 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미리 들어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텐데요. 이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니까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였던 AFW를 관심주로 주셨는데요. 7월 18일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를 해주셨는데 하루 만에 아주 강한 시세가 나왔더라고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수익 얼마나 났나요? 이 종목이 제가 이제 7월 17일 날 방송을 하고 나서 이틀 만에 한 10%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뭐 이제 조금 최근에 일시적으로 눌리긴 했지만 이러한 흐름이 이제 하락에서 좀 상승세로 전환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관련해서 좀 핵심 부품을 실제로 이제 폭스바겐이나 BMW, i8, i3 차세대 이 전기차에 실제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기업이 그 충분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지금 이 전기차에 이 회사의 부품이 한 대당 약 1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어떤 전기차 총 생산 단가 대비해서는 1%도 안 되는 굉장히 좀 미미한 부분이지만 이 회사 자체의 이제 공모가 대비 좀 저렴한 상황이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코스닥에 많이 약세를 보이고 코스피도 좀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그렇게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가려서 알려드렸던 AFW 바로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를 해주셨고 이게 바로 일주일 만에 10% 상승을 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 가지고 오셨던 종목이 10% 넘게 수익이 났는데 오늘 종목도 함께 또 알아봐야겠죠. 자, 오늘 이현석 전문위원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네, 10% 넘게 수익 났던 AFW의 뒤를 이을 종목, 오늘도 아쉽게도 종목명은 가려져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락을 했다는 건 아마 매수 타이밍이 됐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네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종목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일지 힌트 좀 주시죠.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이 러브의 이 올레드를 말씀을 해드렸는데 네. 올레드 관련 이 장비 회사는 제가 또 다음 주에 되면 또 공개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좀 하락세를 보여준 섹터가 바로 5G 섹터였습니다. 네. 이 러브에 O라고 그래서 제가 5G도 들어 있거든요, 여러분. 러브 안에 5G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5G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 굉장한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시장이 화들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OE솔루션, KMW 거의 뭐 상한가 이상 뭐 그 1분기 실적 대비 막 두세 배씩 그렇게 엄청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때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으로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컨센도 좀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엄청난 실적을 또 한 번 뛰어넘으면 시장은 다시 한번 진짜 이제 5 시대가 열렸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 이제 전망과 반대로 5G 섹터가 오늘 전체적으로 그냥 지수 자체가 엄청난 하락을 하다 보니까 5G 섹터 역시도 굉장히 그동안 잘 버텼지만 오늘 버티지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 5G 섹터 중에서도 전체 뭐 이제 10대 핵심 수혜주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인데 개별 악재가 있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사실 뭐 CB나 BW 이러한 뭐 이제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어떤 영업이익, 순이익이 크게 늘어나도 주가는 오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분석 때문에 좀 하락한 그런 종목들이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러한 종목들, 특히 이제 5G 통신 장비 업체들은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이 이 시장에서 퇴출이 됐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그만큼 지금 살아남은 업체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이 기업이 굉장히 현금이 이전부터 많았어요. 그리고 독보적인 넘버1 기업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살아남았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는 그러한 기업이 아닌데 1위 기업이 아닌데도 2위, 3위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결국 많은 돈을 충당을 했기 때문이에요. 계속 마이너스 나는 그런 회사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5G만 보자. 몇 년만 더 버티면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기간을 참으면서 많은 이제 부채를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5G 전체 이제 장비 업체들의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문제일 뿐이고요.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려면은 5G 시대가 되면서 실적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도 CB나 BW를 계속 발행을 하게 되면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1분기 실적이 지금 몇몇 종목에 한해서만 잘 나왔고 아직까지 5 시대에 개화가 됐긴 했지만 이 실적이 전반적으로 5G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급락을 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강력한 매수 기회가 아닐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5G 관련주 그리고 개별 악재로 현재 이제 주가가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 있는 매수하기 좋은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LOV 중에서도 이현석 전문위원의 총애를 받고 있는 5G 섹터 중에서 한 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조금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개별 악재로 조금 더 눌린 종목 제대로 매수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 종목, 종목명 그리고 매수 전략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이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들어오시면은요. 이 방송 끝나고 지금 드리는 게 아니고 내일 장 전에 개장 전에 함께 대응할 수 있을 전략 드린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말미에 여전히 종목 상담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샵 4989번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함께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메가트렌드 이현석 위원과 함께 내일장 체크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먼저 화면부터 만나볼게요. 네, 내일 시장 체크포인트입니다. 먼저 일본 수출 규제 안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부터 WTO에서 논의가 되고요. 자, 다음으로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이 지속될지 여부 지켜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 있을 ECB 통화정책 회의에도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 주셨네요. 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수출 규제 안건 논의가 하루 밀려서 WTO에서 오늘부터 이제 논의가 된다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WTO는 어떤 이 공정한 무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열린 마음으로 우리나라 편에 좀 서주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무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내일의 이 디커플링 현상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동조화되지 못하냐 그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커플링 여부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어디서 보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조금 많더라고요. 네. 사실 뭐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 어떤 종목에만 집중을 하고 계신 좀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내일 저녁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 아니라 내일 저녁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내일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어제 이제 유럽 증시가 사실 좀 크게 상승을 한 가장 큰 이유로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이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크게, 즉 이제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앞으로 풀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풀면은 여러분들 증시는 상승을 하는 그런 좀 단순한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내일 저녁에 있을 이 ECB 통화정책 회의가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선반영이 될지 그 여부에도 조금 초점을 맞춰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시장 체크 포인트 3가지 짚어드렸습니다. 네, 내일도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일일이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요. 저희 종목 보기도 바쁜데 하나하나 체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때그때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이현석 전문위원의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이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함께 들어와 주시고 이 장중에 시황 리딩 정말 많이 교육을 시켜주시거든요. 이것도 챙겨가 주시고 종목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바로 뒤부터 이제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종목 고민이 있는데 전화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전화 2대 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문자 번호 샵 4989번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함께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갈게요. 네,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먼저 문자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030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더 ENM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135원에 비중이 좀 크십니다. 40%나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일단은 조금 단가가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상담해 주시죠. 네, 더 ENM 같은 이런 종목은 사실 조금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00원대에 위치한 1,000원 초반에 좀 굉장히 저렴한 종목이고 급등락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도 거의 20% 가까이 한번 크게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좀 이 한 방을 노리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좋아하실 그런 종목인데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 기업은 좀 옛날에 한때 좀 어떤 그 여성 BJ로 좀 굉장히 부각이 됐었던 팝콘 TV로 좀 유명한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아프리카 TV처럼 그런 어떤 이 온라인 방송 그 플랫폼으로 굉장히 한때 부각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이 실적도 사실 크게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졌는데 이러한 실적이 유지가 되려면 결국 뭡니까? 핵심적인 사업이 잘 이제 유지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팝콘 TV인데 저는 솔직히 제 주변에 팝콘 TV를 많이 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혹시 그렇죠? 앵커님은 개인적으로 팝콘 TV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보는 사람은 많지가 않고 아프리카 네. TV를 많이 보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차라리 아프리카 TV를 우리가 샀으면 어땠을까.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주가적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아프리카 TV는 계속적으로 많이 상승을 해왔고 지금도 이제 횡보 국면에 있죠. 그 반면에
이제 더 ENN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이전 대비 아프리카 TV처럼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횡보는 똑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뭐 여러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항상 대표주를 잡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제든지 사업이 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그 이제 진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 어떤 온라인 이 플랫폼, 방송 플랫폼에 투자를 하실 거면은 아프리카 TV로 좀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투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큰 모멘텀이 없는 만큼 오히려 이쪽 분야에서는 아프리카 TV 쪽으로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린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저희 전화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지금 궁금한 종목은 금양입니다. 금양. 금양이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450원 정도 되고요. 네. 한 비중은 한 30% 정도. 30%요. 그럼 저희 네. 바로 지금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금양 2,45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좀 젊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저는 근데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트렌디한 투자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그런 종목들 말고 조금 이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뭐 전기차, 올레드 아니면 뭐 자율주행차 관련주 뭐 이러한 곳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살짝 왜 이렇게 좀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고 횡보를 하는 기업을 사시는지 그게 좀 일단 조금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금양 같은 기업은 사실 이 화학 제품에 사용되는 발포제를 주로 이제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화학 업종 관련해서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죠. 화학이라는 어떤 이 업황 자체가 경기에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반도체랑 비슷하죠. 근데 지금 글로벌 경기가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이 발포제라는 어떤 이 소재 자체가 화학 제품에 필수적으로 쓰인다고 해도 화학 제품이 수요가 부진하게 되면은 과연 발포제가 많이 쓰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주가를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거의 3년 동안 박스권이에요. 3년 동안 2,000원에서 거의 이제 3,0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에서 계속 그냥 좀 떨어지면 다시 반등 나오고 좀 오르면 다시 하락하고 그 굉장히 지루한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데 이러한 종목을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상 은행에 예적금을 맡기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투자는 사실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적절한 종목이 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성장주 앞으로 크게 우리가 어떤 메가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통해서 더욱 이제 이 수익률을 끌어올리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식을 못 버리는 이유가 뭐 제 미련일 수도 있는데 이 회사의 공시를 보면 4월 3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최대 주주가 지분율을 거의 50%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계속 지금 보면 최대 주주 그 회사의 정보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장내 매수를 해가지고 계속 올라오거든요. 왜 그 돈으로 저는 얼마치를 샀는데 할 때 지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회사의 정보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3년의 박스권 바닥에서 저렇게 사는 이유는 뭘까? 이게 궁금해서 제가 못 버리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최근에 그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최대 주주가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주가 자체는 계속 신저가를 이탈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최대 주주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은 당연히 뭐 좋게 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리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이제 경영권을 좀 확실하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대부분이 이 기업이 향후 몇 년 동안은 그렇게 길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높은 경우에 뭐 단기간에 보는 게 아니라 몇 년을 보고 진짜 이 기업의 오너라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금양이라는 기업을 진짜 몇 년, 몇십 년 동안 보유를 하실 거면은 저는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한데 물론 경기 좀 민감해가지고 굉장히 좀 오랜 기간 횡보를 했긴 했지만 또 경기가 좋아지면은 고점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다른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상승을 할까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고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훑어봤을 때 단순히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거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도로 늘었는데 네. 주가는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최대 주주가 지금 거의 4, 5개를 매수했는데 저는 이번에 샀어요. 올해. 네. 올해 샀는데 지금 실적은 작년 매출이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 눈으로 봐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매년 늘어요. 근데 네네. 주가는 거꾸로 내리고 최대 주주는 사고 이걸 내가 이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재무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분석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액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분기별 매출액이거든요. 근데 2018년 1분기에 잠깐 이제 500억을 증가를 하고 2분기에 또다시 증가를 했지만 3분기부터 지금 계속 감소 추세예요. 네, 그래서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것은 일단 이 회사의 제품이 비싸게 많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적인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수익성이 크게 훼손은 되지 않았지만 매출액이 왜 줄어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이거는 파고 들어가야 될 좀 부분이어서 제가 지금은 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네. 저희 좀 길게 상담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의 투자에 조금 더 전략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2380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국일재지. 아유, 뜨거운 종목 주셨네요. 7,320원에 매수하셨고 10%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자, 이 종목 지금 탄소섬유 수출 규제 때문에 뜨거운 종목이죠. 그래핀 관련주. 오늘 사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는 당장 팔아야 된다고 좀. 아, 그래요? 윗골이 많이 달았어요, 오늘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수한 가격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7,320원이에요. 오늘 거의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최고점에서 잡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뭐 계속 좀 강조를 해드렸지만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되냐 안 되냐가 아마 내일 딱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미 주가가 어제 이제 이미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도 거의 이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30% 가까이 이제 오르는 걸 보고 뭐 이제 그래핀 관련주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전화 상담해드린 분이랑 완전 정반대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앞에 분은 굉장히 좀 이제 침착하게 바닥에 계속 이제 깔려있는 그런 종목, 굉장히 안전한 종목을 잡으신 반면에 지금 이제 이 국일재지를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 너무 성장주를 잡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성장주라는 거는 정말 택도 없는 그러니까 뭐 어떤 바이오 회사도 아닌데 이 바이오에 갑자기 투자를 해서 이거 이제 암을 극복한다. 사실 그거는 누가 봐도 좀 사기에 비슷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성장주죠. 그러한 성장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업황을 이해하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러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에서 성장주를 보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국일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그래핀 관련주로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뭐 5배 이상 단기간에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이 종목이 더 오를지 내릴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IT 전공자인데 저는 공대생인데 그래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래핀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제가 보고 어떤 뭐 분석을 하고 만져보고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 워렌 버핏이 말한 어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 나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이미 다 선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후성이나 솔브레인 이런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후성도 지금 이제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와중에 갑자기 이 대표이사가 지분을 싹 다 팔아버렸다. 그런 이슈가 나왔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필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소식이 딱 나오기 전에 이러한 이슈가 나올 거예요. 저는 명확하게 봅니다. 후성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할 때 이 기업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이 기업의 실적은 사상 최고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작년보다 지금 줄어들고 있고 당연히 뭐 2차 전지 뭐 관련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더 이제 부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종목이 이 하루아침에 지금 이 월봉 단 1개월 만에 이 주봉으로 보시면 더 드라마틱한데요. 한 주 만에 60%가 넘게 이런 기업을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기업의 실적이 탄탄하게 밟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 일시적인 테마에 의해서 상승을 한 거고 후성만 봐도 지금 9길 재질한 종목,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이슈로 말도 안 되게 그래핀으로 엮여서 올랐던 점은 지금 당장 좀 손실이 어느 정도 나셨다 하더라도 바로 좀 대응을 급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속 시원한 상담 들어봤습니다. 9길 재질 같이 이렇게 뜨거운 종목들 이런 것들 잘못 들어가면 또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챙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정말 디테일하게 종목 분석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할 때 꼭 이것만은 주의하자 이런 거 한마디만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종목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어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소재 국산화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앞에서 후성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솔브레인이라는 종목도 후성과 똑같이 비슷하게 부각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고점 부근에서 계속 눌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는 조심하자.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2부에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